아무튼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꼴을 보면은 김은경이도 두 번이나 기각됐다가 결국은 2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됐죠. 김은경 환경부 장관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민주당 그때도요 난리가 났어요. 거 봐라 블랙리스트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부터 해서 야당한테 사과하라 난리가 났고 그 당시에 이제 그쪽 편을 드는 언론들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법정 구속을 하면서 블랙리스트는 현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것을 타파돼야 되고 현 정부에서 그것을 행했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 출신이 구속된 것은 지금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예. 직권남용 혐의로. 예. 그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일파만파입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문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것. 네. 또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철퇴를 지금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파만파라는 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설마 환경부만 그랬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김태우 수사관이 2018년 12월에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 리스트만 폭로한 거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폭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제 기억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로 특감반원 A씨가 기관장들 명단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감사 명단 취합하고 이들의 어떤 임기 남은 것까지 취합하느라고 밤을 새서 작업하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지금 현재도 코드 인사라고 얘기하는 460여 명 중에 108명이 기관장이라는 거예요. 즉 코드 인사에 4명 중에 1명이 기관장들인데 환경부 리스트만 있었겠습니까? 문체부 리스트 무슨 별의별 리스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지시하고 리스트를 만든 사람들 지금 현재 공무원 현직에 있겠고요. 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런 리스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정권이 언제 끝나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환경부 산하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속된 말로 영양가가 없는 데입니다. 그렇죠. 진짜 산업부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 산하기관장들은 정말 센 자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만 해도 수부조 수십조 되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꿀보직. 그런데 그런 환경부까지도 15명의 그 임원들, 박근혜 정권 때 임명했던 사람들 2명 빼고 2명만 버틴 거예요. 나머지 13명은 다 쫓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보복감사, 표적감사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 김유기면은 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은 그런 사찰을 하는 DNA가 없다. 사찰 DNA가 없다고 그렇게 또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찰을 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산업부와 관련돼서 지금 월성 원전 1호기가 청와대와 산업부의 지금 그 관계에 어떻게 지시를 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이번 법정 구속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당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김태우 수사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했다. 그리고 당시도 환경부가 지네들이 몰리니까 환경부 쪽에서 환경부 발로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맞다. 이건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와서 요구했다. 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 장관선에서 지금 수사는 멈춰 있는 거거든요. 즉 이게 지금 법정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러면 나머지 수사도 해라. 당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모든 이 공공기관을 지시를 내린 것 이게 직권남용이다. 그럼 조국이 했느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아니면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이었느냐? 이 관계를 밝혀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330여 개의 공공기관장, 감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지금 임기라든가 세평이라든가 걸 조사해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착착착 갈아채운 것이죠. 네. 압력을 넣을 건 넣고 네. 또 자진 사퇴를 유도할 건 유도하고 그렇게 해갖고 다 갈아치웠다 걸로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나 신미숙 당시 균형인사 비서관 그 선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미숙이는 신미숙이죠. 네.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은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판사가. 예. 비서관 선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죄는 있지만 당신은 지시를 받아서 시행한 것뿐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3년 집행유예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조국이라든가 조현옥 인사수석, 민정수석 두 사람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현옥이는 지금 독일 대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자리에 가 있어요. 예, 예. 그냥 뭐 문재인은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 온갖 현재 다 챙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사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수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 직을 목을 내놓고 수사를 해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 1년간 쫓아내려고 한 게 뭡니까? 권력 수사, 권력 비리 수사 이거 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도 이 환경부 수사를 했던 재형비리 수사했던 동부지검 지검장, 차장, 담당 형사부장 다 옷 벗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좌천됐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동부지검 또 당시 다 좌천이 됐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된 이후에 아마 좌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사실 이거를 지금 그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가 김선희 판사인데 김선희 판사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까지도 비판이 많았거든요. 지금 2년을 붙잡고 있느냐, 1심 판결은 어떻게 됐느냐, 뭐 하면서 이게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는데 어쨌든 시간은 굉장히 끌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 의미라는 게 단순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 환경부 리스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들에 대한 가능성. 두 번째는 청와대의 지시 여부. 아니 세상에 신미숙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 지시가 없잖아요. 아니 비서관한테 장관이 지시를 내립니까? 당연히 비서관한테는 청와대의 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내리는 것이니까 남은 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현재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건 저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김경희는 자기 잘못은 없고 밑에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해가지고 재판부로부터 아주 심한 질책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관이 그렇죠. 그런 변명을 사실과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는데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면은 재판부에서 이거 관행이다 그렇게 우겨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김은경 전 장관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이 그러나 그 잘못된 관행은 타파해야 할 관행이지 그것이 양형이라든가 당신의 죄를 감해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전히 사법부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목에서도. 그래서 지금 김선희 재판장하고 임정엽 또 부장판사 그게 같은 세 명의 형사 25분간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지난해 말에 조국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한테 현재도 동양대 교수인가? 그거 아직 안 잘렸지요. 네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한테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이 사법농단이랄까 탄핵농단을 벌였지만 역시 소신 있는 판결들을 계속 내리고 있다. 판사 겁주기가 안 먹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두 번 다 같은 어떤 그 합의부였다는 게, 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경력이 서로 이렇게 그 주심이고 뭐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대등 재판부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그런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세 분의 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안타까운 건요, 이 사람들을 전보시킨답니다. 지금 서부지법으로 이미 전부 발령이 났어요. 났군요. 그렇죠. 6일자로. 그런데 24일자로 난 거예요. 6일에 인사발령은 났고 24일자로. 그러니까 그 기간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심 때는 임정혁 판사가 재판장이 되고 주심이. 이번 김은경의 이 재판 때는 김선희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말 소신 강직한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 아직도 희망은 있구만. 희망이 있다. 그런데 김명수는 왜 안 물러나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 강찬호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그 글을 봤더니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인터뷰해서 당시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들어봤더니 정말 부끄러운 게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쇠사슬로 그 못 들어가게 한 거. 그러니까 계속 농성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고, 응급실에 계셔라 하니까 이제 집무실로 그 뚫고 들어가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는 좀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뭐 신이 나서 말을 한마디 하고, 도대체 권위라고는 하나도 대법원장의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그 당시 정황을 그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런 너무 우리가 왜 대법원장 그러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법, 저스티스를 정말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그런 이 개인을 그렇게 참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직위를 초라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는 감이 안 되는 사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문재인 정권이 대법원장에 앉힌 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앉혔겠어요? 권력에서 청와대에서 지시하면은 그에 따라서 착착착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 탄핵해야지 하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이라고 앉아 있는데,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런 판결들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 법원, 그러니까 일선 판사들의 경우 법과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랄까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영장이 청구될 경우 심사숙고를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